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더 박호진입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않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신 가슴에 지역구의 상징이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이 담긴 소금 배지를 다는 분인데요. 그만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는 소금 아저씨로 유명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을 모시고 주요 정치 현안들과 정치 철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영암, 무안, 신안의 지역위원장부터 전라남도당 위원장까지 워낙 맡으신 직책도 많고 신경 쓰실 게 많으신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 출연 소감과 함께 요즘 근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등원한 지 지금 11개월 갓 지났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중책도 많기도 하지만 이 짧은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또 방송에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뭐 준비는 안 됐지만 지역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의원님 소개할 때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소금이죠. 네네. 아까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회의원 배지 대신에 소금 배지를 다시는 것도 유명하고 또 소금처럼이라는 책도 쓰셨어요. 네네. 네. 이 소금처럼 변함없이라는 정치 슬로건에서 대한 이게 함축된 의미가 어떤 건가요? 모든 유권자들이나 선배 정치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후배인 저에게 초심을 잃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줍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정치하는 동안만큼은 변함없이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소금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었고, 네. 또 단순히 소금만 갖고 얘기하기는 그렇대서 정치하는 것도 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변함없이 그런 그 소금처럼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써봤는데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더 이렇게 양질의 소금처럼 정치도 하고 제 삶도 좀 살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 전남도 의원과 무안군수도 세 번 하셨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 거친 사실 인생을 생각하는 소금 정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군수 시절과 비교해서 이렇게 국회의원 되시니까 뭐 달라진 점이나 가장 큰 차이점이 어떤 거라고 느끼시나요? 큰 틀에서 보면은 지역 주민을 섬기고 또 국민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그런 연장선상에 보면 군수 시절이나 국회의원 시절이 뭐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네. 굳이 구분을 한다면 군수 시절에는 현장에서 주민 접촉도가 높은 과정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좀 차이점이 있고, 또 국회의원으로서는 국사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약간의 그 융통성보다는 좀 원칙에 좀 충실히 해야 되지 네. 않았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그 법안을 이렇게 만들거나 고치거나 또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한 그런 정책 현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좀 책임감이 좀 더 한다 할까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주민들을 섬겼던 그 마음, 그런 자세, 또 국회에 와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익적 기능을 감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큰 틀에 보면은 주민을 이해하고 국민을 이해한다는 것은 큰 차이는 없다. 네.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의정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삼석 의원의 당내 직책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영암과 무안, 신안 지역구의 현안인데 이 무안 국제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항공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일자리 창출을 이 정책을 많이 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군수 시절에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네.
지금 후임 군수께서 또 저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심혈 기울여서 하고 있는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가 항공 관련 산업 분야입니다. 유수의 그 글로벌 기업들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상당히 좀 발전적으로 좀 가고 있는 그 상황이고 네. 또 전라남도도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2019년도 말이면은 무안공항 이용 계획이 100만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작년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을 위해서 기본 설계비 5억을 좀 확보한 바 있고 또 넘쳐나는 그런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KTX를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것을 이미 확정해 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네. 활주로도 연장되고 2025년도에 KTX가 무안공항에 진입하게 되면 한수 이남의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정말 글자 그대로 국제공항으로서 손색이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필요한 부분들을 예산을 좀 지원하거나 관련 법들을 이렇게 손질해 주거나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무안군과 전라남도와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금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뭐 지역 현안이기 때문에 약간 민감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광주의 공군 비행장을 이제 무안으로 이전한다고 하니까 무안 지역민들의 반대가 좀 크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공군 비행장 이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광주 군공항의 특정 지역 이전에 관한 문제는 국방부가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광주 군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거기에 작전성 검토만 감의를 했다라는 그런 후문을 듣고 있는데 이 중차대한 그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무부처 국방부가 나름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략과 전술적으로 해당 지역에 있는 군 공항을 특정 지역으로 옮겨가려면 주무부처가 사전에 관련된 그런 용역을 저는 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네. 또 그 방식도 기부대 양해 방식이라는 그 전대미문의 방식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데 그 해당 부지를 팔아서 남은 개발 이득금으로 공항을 만들고 그 남은 돈으로 특정 지역에다가 보상 형식으로 주겠다라는 그런 그 방식인데 그걸 누가 법적으로 강제할 것이며 누가 법적으로 책임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미완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는 추진 방법 자체부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옮기느냐 안 옮기냐는 추후 문제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의 군민들이 아주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천일염 산업 활성화 정책도 빼놓을 수 없는데 제가 최근에 이 가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최근 한 5년 만에요. 이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있을까요? 우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브랜드가 남발하는 것도 있고 과잉 생산한 것도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그런 그 소금의 양도 문제가 있지만 국내산 천일염을 일명 포대가리라는 형식의 그 탈법을 자행해 가지고 선량한 그 우리 지역 같은 그런 천일염들이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관계 당국에서 이런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먹는 식품 가지고 불필요한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일들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법상 처벌 기준도 저는 먼저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천일염을 먹는 식품으로만 우리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의무 사용량을 50%까지 늘려야 된다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아 있는 상태이고 또 이 양질의 그 천일염을 좀 더 공신력 있는 국가 연구기관이 연구를 해서 단순히 먹는 용도 소금뿐만 아니라 뭐 농업용이랄지 뭐 의약용이랄지 뭐 공업용이랄지 사회 전반에 이렇게 대량으로 좀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작년 예산 소위에서
가칭 소금산업지능센터 설립에 관한 타당성을 용역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그 소요 재원 3억도 좀 이렇게 세우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최근에는 서울시하고 이렇게 의견을 나눠가지고 신안의 천일염을 제설용으로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그 답변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쨌든 많이 생산해낸 것을 수급을 조절하는 것도 선결해야 할 좀 급선무고, 또 생산해낸 그 양질의 소금을 대량으로 소비처를 좀 찾아내야 되는 것도 우리가 해결할 과제고, 또 궁극적으로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그런 그 소금들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을 좀 막아내는 그런 관계 당국의 관심, 노력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추가적으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법도 하신 건데 이 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안 발의에도 이제 힘쓰셨습니다. 최근 5년간 해양 사고보다도 수상 레저 사고가 훨씬 더 심각하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네요. 이 법 개정의 필요성 또 중요성 어떻게 보시나요? 아시다시피 국민 소득이 높아지다 보니까 단순한 해상 교통 수단으로 또 어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그 사고는 전체 사고의 7% 정도. 그런데 그 레저 인구가 이렇게 갑자기 네. 소득 향상에 따라서 늘어나다 보니까 해상 사고 7%의 배에 가까운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주재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안전구조공단도 좀 설립해야 되겠고, 관련 법들도 이렇게 정비를 좀 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대표 발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이 늘어나는 해상 레저 인구에 걸맞는 그런 안전 시스템을 좀 저기에 정착시킨 그런 고도 관심이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뭐 더 레저 인구가 더 늘어날 테니까 그렇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한편 이제 농민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눈에 띄는데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 제도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 오셨고 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배경 그리고 또 관련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도작도 많지만 밭작물이 많습니다. 밭작물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뭐 무, 배추 그런 그 채소류인데, 그런 그 채소류 같은 것은 일정 정도 그 대표 작물 같은 경우에는 가격 그 보장에 관한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지만 구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주요 산지별 그 주요 품목에 대한 가격 보장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수급과 유통에서 생기는 그 괴리로 인해 가지고 가격 하락이 발생되면은 모든 그런 그 책임은 생산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 정부도 관심을 갖고 싶어 하나 관련 법이 없고, 지방 정부도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어서 네. 차제의 주산지별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하한가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좀 이렇게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그 생산비는 보장해야 되는 그런 법률안을 저희들이 대표 발의를 좀 하게 된 그런 배경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네. 이 최저 가격이 보장이 돼서 이 농업인들의 삶에도 좀 질적인 향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농어촌 어르신들과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계신데 그 주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이 엄연한 우리 농어촌의 현실입니다. 네. 정부가 일자리 문제 등으로 노인들의 복지 정책은 어느 정도 궤도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대적으로 농어촌 여성들은 정말 본인들이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의무만 맹종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도시 여성들에 비해서 본인들의 그 미처 알지 못했던 것, 알지만 잊어버렸던 이런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관련 법들을 성안을 하고 있고 또 발의를 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사는 그 자체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지만,
정말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살고 있는 농어촌 여성들에게 특히 출산 문제랄지 뭐 보육 문제랄지 기타 뭐 이렇게 복지 문제랄지 이런 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정부의 조례, 중앙 정부 관련 법으로 뒷받침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관심을 갖거나 책임져야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특히 농어촌 그 여성들, 여성 농업인들에 관한 그런 복리 정진을 위해서 후생을 위해서 여러 법들을 지금 이렇게 대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서삼석 의원이 추구하는 의정 활동과 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지난달 말 전라남도하고 한국전력공사 그리고 나주시가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해서 이제 이행 협약을 맺었고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성화 대학이라는 점에서 지역민들도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원활한 개교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좀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방안이라기보다는 제가 저희 당의 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그런 책임감을 누구보다 더 갖고 있습니다. 네. 우선 나주 혁신도시로 한전공대 입지가 선정된 것에 대해서 아주 뭐 축하를 좀 드릴 일이었고 또 이 한전공대 설립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입니다. 네. 광주와 전라남도가 이렇게 입지를 가지고 뭐 좀 줄다리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양 시도 간에 원만하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가지고 입지 선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관련 뭐 소요되는 3천억에 가까운 그런 그 정책 자원을 차질 없이 이렇게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관련 법을 이렇게 제정하는데 좀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고 또 한전이 주도적으로 대학을 설립한 데 있어서 나름대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도 저는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캐치해내는 것도 정치하는 저희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서 한전 또 나주시 또 전라남도 또 관계 부처와 서로 이렇게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공유도 좀 하고 소통도 좀 해가지고 개교를 약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노력을 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의정 활동을 여쭤보다 보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내년 4월에 또 총선이 있습니다. 네. 이 총선을 대비해서 전남도 조직 정비의 중점 방향 어떻게 세우셨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조직 정비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고 우선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또 문재인 정부가 전남 도민에게 약속했던 그런 다시 말하면 공약들이 네. 착실히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체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진한 부분은 상임이나 예결이나 본회의를 통해서 아니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부를 독려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투표권은 도민들에게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저희 당원들에도 있지요. 신뢰를 가장 큰 무기로 앞장 세워서 정치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예비 후보들이나 주요 또 직을 맡고 있는 당직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겸손하게 다가가서 정부 정책을 좀 설명하고 또 거기에서 서로 다른 그런 이견들을 좀 이렇게 좁혀가는 그런 역할을 제가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후보들을 우리 당을 통해서 네. 내세울 수 있게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잘 수렴해서 네. 우리 당 지도부에게 전달해야 할 그런 책임도 저한테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도민에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저는 최고의 선거
방법이다. 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도 임기 중에 마무리 지으시고 싶은 뭐 의정 활동이나 기대하고 계신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에게 주어진 의정 활동 기간은 2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 제가 무슨 결과물을 도출해 내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소수 약자 서민들을 대신하는 네. 그런 차원에서 작은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더 많이 보고 또 더 살피고 더 듣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운 위치에 있는 분들, 특히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 여성들을 위한 관련 정책들을 더욱더 좀 양산을 해내고 관련 법들을 좀 정비를 해서 그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고 평등권을 되찾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지속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저희 작은 바람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국감 우수 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지지 세력의 응원이 높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이 신뢰를 보내주신 분들과 국민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감 우수원으로 선정된 것은 뭐 제가 잘해서라기보다는 저희 보좌진들의 어떤 피나는 노력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주신 분들은 저에게서 어떤 그런 기회를 좀 이렇게 엿보시고 상을 주셨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상을 주신 그런 기관에 실망을 안겨드리지 않는 그런 우수원 정책을 개발하고 우수원 법안을 생산에 대해서 그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더 리더에서 만나본 주인공은 지역 편차를 해소하고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법안을 내고 또 현장으로 부지런히 달려가는 분이었는데요. 소삼석 의원의 이러한 노력과 소시 있는 행보들이 내년 총선과 그 이후의 활동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소삼석 의원님 고맙습니다.